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털보이사가 통풍과 방아쇠 손가락, 손목터널 증후군 같은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주업으로 삼는 것은 척추 질환이 더 많습니다. 모르셨죠? 모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수술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를 오랫동안 치료해온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 질환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술에 미쳐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죠. 그냥 수술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고 무조건 수술만 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도 할 줄 알고 수술적 치료도 할 줄 아는 것이 일반적인 신경외과 그리고 척추를 보는 그런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행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척추를 보는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통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모두 할 줄 압니다. 수술만 무조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보통 능통하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수술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물리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주사치료, 통증에 관계된 다른 치료들, 운동에 대한 상식, 스트레칭에 관한 상식들을 다 알고 있는 의사라면 여러 가지 조언을 환자들한테 할 수 있죠.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라는 것은 보통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를 모두 잘 이해하고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가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는 않겠죠. 하다가 안 되면 수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같으면 외과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에 관한 옵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환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적합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잔뜩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배로 옮길지 아니면 비행기로 운반할지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다 할 줄 아는 신경외과 의사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신경외과 전문의는 무조건 수술에 미쳐있다. 무조건 수술을 하려고 그런다. 수술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술을 고려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서 호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경우 우선적으로 권장하고요.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은 또 수술을 권하게 되죠. 수술은요, 마지막 옵션 아니면은 최후의 그런 수단으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처음부터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이 사람은 이것저것 한 바퀴 다 돌고 안 되면 두 바퀴 또 돌고 안 되면 또 돌고 이렇게 해서 망하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호전이 없으면 비수술적 치료가 다 망하면 그때 가서 수술하자. 이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환자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 환자가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확률이 있는지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를
지속했을 때 환자한테 어떤 장애가 생길 그런 위험이 있는지 환자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하게 가장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수술이 처음부터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하는 것이 낫고, 아무리 아파해도 수술이 필요 없으면 환자에게 비수술 치료를 권장하고, 환자의 통증이 오래 가더라도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가는 것이지, 디스크는 무조건 수술하십시오, 내지는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의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재밌는 얘기인데요. 수술에 부작용이 많다는 편견입니다. 수술이라고 하면요, 항상 위험하죠.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는요, 부작용이라고 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수술의 합병증 해서 어떤 수술이든 책에 딱 써 있어요. 수술의 합병증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수술의 합병증이 실제로 맞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최근에서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술의 합병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환자, 즉 한 95%에서 99%는 수술 후에 큰 문제 없이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수술 자체의 문제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거나 수술 자체의 문제 때문에 장애가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수술을 미루다가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마비가 있거나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야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하다가 안 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한 시간을 끌고 비수술적 치료를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서 마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수술적 치료를 더 하고, 그리고 또 하고 되게 많아요. 마비가 있는데도 비수술적 치료 계속 하는 경우가. 이런 분들을 수술했을 때는요, 마비가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 자체로 인해서, 수술하다가 수술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서 마비가 생기는 사람 얼마나 되느냐?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있겠죠. 제가 수술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수술 자체의 문제 때문만은 별로 없습니다. 수술 시기가 늦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네 번째, 수술은 그래서 항상 위험하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모든 수술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르지만 신경외과 전문의 수술을 계속 해온 분들은요, 이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환자의 상태를 철저하게 평가하고 안전한 수술 절차를 계획하죠. 수술의 장점은 빠른 회복과 통증의 완화입니다.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 수술의 부작용이 훨씬 적죠. 대부분의 장애는요, 비수술적 치료를 고집하고 계속 하다가 발생하는 거지, 수술 자체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게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제 환자분들을 봐도 그렇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애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분들은 수술 자체의 원인 때문에 장애가 생긴 분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수술 시기가 늦어서 생기는 거죠. 다섯 번째, 수술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 편견에 대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수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술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게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그리고 척추를 주로 수술하는 전문의들은요, 높은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술 자체의 문제 때문에 환자가 장애가 생기고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있긴 있죠.
그러나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술 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수술을 늦추다가 병이 너무 진행되어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수술 시기가 늦어져서 생긴 거지 수술 자체의 실패가 아니죠. 수술은 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후의 수단이다. 어쩔 수 없을 때 해라. 뭐 죽기 전에 해라. 그런 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적절하게 치료해야죠.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수술하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왜 그걸 초기부터 판단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수술 치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릴 만큼 잔뜩 돌리다가 안 되면 수술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판단을 해야죠. 이 부분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과 척추질환, 척추질환과 수술, 비수술과 수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